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령의 집을 꼽으라면 이곳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979년과 2005년에 전 세계를 떠들썩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공포영화 아미티빌의 저주는 무려 26편의 속편 또는 관련 영화를 낳았습니다. 1974년 11월 13일 새벽 3시 15분, 당시 23살인 로날드 드페오는 자고 있던 자신의 일가족 6명을 모두 소총으로 살해했습니다. 부모 로날드 드페오 시니어와 루이스 드페오, 어린 형제자매 던, 앨리슨, 마크, 존을 죽였습니다. 처음 드페오는 자신의 집에 가족들이 살해됐다고 주장하며 살인을 암살자 탓으로 돌렸지만 다음날 자신이 죽였음을 자백하고 인정했습니다. 드페오는 살인이 있던 날 자신의 가족을 죽이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혼자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다가 새벽 3시경 잠에서 깼습니다. 드페오 앞에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고 그의 가족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손에 총을 들고 부모와 그의 형제 방을 돌며 살해하는 동안 총소리에 깨어난 사람도 없이 모두 침대에 엎드린 채 죽었습니다. 마치 초자연적인 힘이 총소리를 침묵시키고 6명이 살해될 동안 깊은 잠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아버지 로널드가 매우 폭력적이었다는 소문과 그 밑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약물을 복용하던 그가 우발적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드페오는 결국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69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뒤에 감춰진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로날드 가족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드페오는 가족들을 살해하기 6개월 전 혼자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난 성지를 돌아다녔고 집에 올 때 테마사 신부랑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그때 다녀간 신부는 미사와 테마의식 수행 중 촛불이 꺼지고 문이 열리고 닫히며 집안 여기저기에서 발소리를 들었다고 후에 증언했습니다. 또한 이웃들은 아버지 로날드가 자주 자신의 등에 악마가 있다고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1년 후 조지와 캐시러츠 부부는 아미티빌 저택에 소름 끼치는 사건을 알면서도 매우 싼 가격에 구입하고 어린 세 자녀 데니, 크리스토퍼, 멜리사와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부부는 랄프 페코라로 신부에게 그 집을 축복해 줄 것을 요청했고 랄프 신부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 신부는 나가라는 목소리를 들었고 누군가 뺨을 때리는 느낌과 손에 알 수 없는 물집이 생겼습니다. 신부는 러츠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하라고 알려주려 했지만 전화는 잡음이 발생해 통신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미티빌 저주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러츠 가족은 이사한 후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일을 겪었습니다. 또한 침대가 옮겨지고 카펫엔 녹색의 점액질이 생기고 이상한 냄새가 나다가 사라지기 일쑤였고 난방을 아무리 해도 집안 공기가 극도로 차가웠습니다. 근처의 차고문이 열리고 닫히거나 멜리사방 창문에서 조지와 데니를 내려다보는 빨간 눈을 가진 돼지 같은 형체를 목격했고 자는 도중 캐시가 침대에서 공중에 떠올랐고 데니와 크리스토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조지는 항상 드페오가 가족을 살해한 시간 동일한 새벽 3시 15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당시 심령 연구가 릭과 피터는 러츠 가족이 살았던 기간 동안 눈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눈 속에서 갈라진 발굽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러츠 가족은 이사 오고 28일 만에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에 전해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외에도 숨겨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러츠 가족은 집에서 악령을 쫓아줄 사람을 찾기 위해 초자연 현상 전문가에게 연락했고 1976년 채널5 뉴스와 전문 심령 수사관 워렌 부부가 함께 방문했습니다. 러츠 부부는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서 수사팀과 방송팀만 안으로 들어갔고 몇 주 동안 비어있던 집은 러츠 가족들이 급히 떠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레인 워렌은 조사를 하면서 살인, 혼란, 광기에 폭력적인 심령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심령 조사단들과 함께 몇 차례나 조사를 이어갔고 그 중엔 심령 현상을 경험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또한 방송기자가 거치해둔 적외선 카메라엔 악령의 사진이 포착되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들을 발표했습니다. 조지는 사실 오컬트에 빠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손을 댔고 그것 때문에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촉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유령들은 러츠 부부를 따라 이사한 샌디에고까지 따라갔고 그들 부부는 엑소시스트를 받았습니다. 엑소시스트를 해준 사제는 남은 생애 동안 그들을 지속적으로 도왔고 그 뒤로 서서히 악령은 사라졌습니다. 조지와 캐시는 3번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미국 거짓말 탐지기 협회장이었던 크리스 구가스도 참석해 전 과정을 다 지켜보았고 러츠 부부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한 매체에서 크리스 구가스는 그들이 말한 것이 너무 무서웠고 내가 2차 세계대전 중 전투에 참여할 때 착용했던 십자가를 다시 착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1년 후 제임스와 바바라 크로마티가 집을 구입하고 초자연적 현상을 목격하지 않고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은 집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날조된 사기일 뿐이라며 뉴스 인터뷰에서도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수년 동안 주장했지만 실제 그들은 1977년 초자연 전문가인 피터 조던에게 연락했고 영매를 데리고 집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매는 집 전체에서 높은 에너지를 포착했고 누군가가 이 집에서 흑마술을 행했으며 그 일이 문을 열어준 거라고 느꼈습니다. 바바라는 2015년 이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미티빌에는 역사에 관해 알려진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고대 몬탁 인디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엔 많은 인디언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엔 선한 존재를 믿는 부족이 있는가 하면 악령을 믿고 주술을 믿는 부족도 있었습니다. 아미티빌이 속한 넓은 부지는 그런 선한 존재를 믿던 몬탁 인디언들이 악마 부족적들에게 감염되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이 땅에 묻고 저주받은 땅이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설은 약 1만 3천 년간 살았다는 시네콕 인디언들의 묘지가 바로 이 부지에 있었고 거기엔 병자들과 미치광이 죽어가는 악마 영들이 묻혀 재앙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은 아미티빌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 존 캐첨이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600년대 후반에 존 캐첨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캐첨과 메리 홀의 4자녀 중 둘째였고 그가 약 20세였을 때 그들은 매사추세츠주로 이주했습니다. 존은 매사추세츠 세일럼 도시에 있는 마법회에 참여했고 각종 마법과 악마 숭배를 했습니다. 세일럼 도시는 존을 마법 재판에서 마법을 행했다는 이유로 매사추세츠에서 쫓아냈고 그는 아미티빌이 있는 바로 이곳에 작은 별장을 짓고 거주하면서 이 땅에 묻힐 때까지
악마 숭배와 주술행위를 계속했다는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존 캐첨은 2005년 더 아미티빌 호러의 영화 버전에 컬트 설교 목사 캐릭터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아미티빌 저택은 살인사건 이후 부동산에 여러 차례 공매로 나왔는데 2023년 1월 개인 소유자에게 매각되어 현재는 리모델링 후에 거주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소유자는 영화의 악명 때문에 모든 지도에서 위치 삭제를 요청하여 현재는 구글 지도에서 변경되어졌다고 합니다. 캐시는 2004년 폐기종으로 사망했고 조지는 2006년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Mr. DeFeo went up to Montreal, Canada. He went to a shrine where many miracles had occurred. A lot of people don't know this. He went to that shrine and he brought back from there a priest, an exorcist, who said masses in the house. Why? If this was a hoax that was created by the Lutz family, why 6 months before this man was murdered and his family was an exorcist in that house? While the priest was saying a mass and performed the exorcism rituals, candles were blowing out, doors were opening and closing. There were footsteps all around the house. As is common with many Catholic families, Mrs. Lutz asked her parish priest to stop by and bless the house. This blessing began in the sewing room and seemed to set off a chain reaction which would jeopardize the lives of everyone involved. Because of criticism later leveled by other church officials, the priest has never before talked to anyone in the media. In Search Of was able to locate him, and he agreed to tell us his story, but only if he could remain anonymous. I was blessing the sewing room. It was cold. It was really cold in there. And I thought, gee, this is peculiar. Because it was a lovely day out. And it was winter, yes, but it didn't account for that kind of coldness. I also was sprinkling holy water. And I heard a rather deep voice behind me saying, "Get out." It seemed so directed toward me that I was really quite startled. I felt a slap at one point on the face. I felt somebody slap me, and there was nobody there. Strange events also affected the priest who blessed the house. He discovered blisters were festering on his hands. I went to the doctor for it, yes, and he couldn't explain it. He thought it might be caused by anxiety, and of course that's feasible. But I don't think I'm given over to psychosomatic responses. He called the Lutzes to warn George and Kathy. Noise interference prevented any communication. Kathy? He could never get through. Hello. Hello, is that Hello. It wasn't until much later that we learned what it was that had happened to him while he was doing that. He did stop us before leaving and say to us that not to spend too much time in that sewing room. For some reason, he felt uncomfortable there. But this next picture that we're going to see I think was this taken is again, an astonishing picture, in fact. yes, with infrared film. Oh, yes. And it's in the upstairs bedrooms. Just to the left there, you see what looks like a small boy's face looking out with bioluminescent eyes. This was the room of one of the young boys who was murdered there. Isn't that Now, eerie? a lot of people would say, well, is that the spirit of the young boy? No, it is not the spirit of the young boy, but it is a diabolical spirit with luminescent eyes that appears in that home to confuse the investigators. You think that is an evil spirit, Ed? Positively. Everything about this house was evil. The Shinnecock Indians had an enclosure. Yes. That's where it all started, with the Shinnecock Indians. They had an enclosure right there where they put the sick, the mad, and the dying. Demonic spirits, evil spirits, are drawn to the sufferings of human beings. And this already had an aura of disaster about it. John Ketchum was the man
who built a small cottage right there where the Amityville home is at the present time. And after his, or prior to his death, he had said that he wanted to be buried on that land. Now, he was ousted from Salem for his witchcraft practices. So he didn't have exactly a good track record. Now, people that purchased the property after his death claimed that haunting phenomena occurred there. Now, it was moved, Tony. It was moved to a location a couple of blocks away, and the thing is that Amityville home was built there in 1928, and no family that ever lived in that home was ever a happy family. This is amazing. People were curious regarding why this family had religious statues all over the yard, and they inquired, and DeFeo, Mr. DeFeo Sr., told the neighbors that he had a devil on his back. 아미티빌의 심령 현상은 과연 진실인지 조작된 사기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